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상상 이상의 부양책이 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앞서서 제가 일단 뭐 시기가 정해지진 않았는데 당분간 이 공개 영상은 댓글창을 좀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 건강 회복에 더 더딜 것 같아서 지금 일단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멤버십 영상에는 댓글 계속 열어놓을 거예요.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제 이제 부양책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이제 신고가를 다시 한번 만들어냈고, 미국 S&P 500 선물도 이제 어제 비로소 신고가를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 깔려있는 기대감이 이제 두 개가 된 거죠. 일단 백신, 이거는 일단 나왔고, 그리고 어제 재정부양책에 대한 암시. 물론 지금 올해 안으로 이게 시작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아직. 이거는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막대한 재정 부양책이 2021년에 어쨌든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암시가 어제 나왔어요. 일단 기존의 그 상황을 보면은 백신 소식으로 인해서 이때가 11월 9일이었습니다. 채권금리가 갑자기 급등했었죠. 이거는 이제 채권금리가 급등했던 이유는 이제 앞선 영상들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달러 인덱스도 상승을 시켰어요. 그리고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기금속은 급락을 시켜버렸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재정부양책에 대한 암시, 이게 결국 달러를 풀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달러를 엄청나게 풀겠다. 그래서 이 달러를 어떤 식으로 풀진 이제 정확하게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건 채권 발행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채권 발행이라는 건 이제 거의 공급이죠, 공급. 공급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채권 금리 상승을 이제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또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막대한 부양책에 대한 그 암시가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을 했고, 그런데 기금속 가격을 위로 급등을 시켜버렸습니다. 왜냐면 달러 유동성. 왜냐면 이 달러 인덱스에 이제 반응을 한 거죠. 백신은 달러 인덱스를 상승시켰지만 부양책은 달러 인덱스를 하락을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나라, 특히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 환율도 다시 한번 1,100원, 거의 이제 마지노선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좀 차트를 실제로 보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백신이 나왔던 시기 11월 백신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11월 9일 날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갑자기 강하게 반등을 했었습니다. 11월 9일 날. 그리고 채권 금리는 그날 이때죠. 11월 9일 날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날입니다. 이날. 그리고 이날 골드가 물론 은도 포함입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 이런 식으로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 부양책이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이제 급등을 했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이 저점 종가상 이 저점을 이제 깨버렸습니다. 기존 저점을. 그리고 반대로 기금속은 어제 이제 급등을 만들어냈고 오늘도 소폭 이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제가 기금속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했었는데 일단 뭐 백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속 시장에서 악재이긴 하고 그리고 채권 금리로만 따졌을 때는 채권 금리 상승은 기금속의 악재잖아요. 하지만 막대한 부양책이 예상되기 때문에 2021년 시장도 기금속이 다시 조정을 끝내고 상승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그런 이제 가능성을 조금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차기 정부가 이제 100% 확정되려면 이제 12월 달 이제 조만간 이제 거의 윤곽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차기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일단 부양책은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만약에 민주당이 된다. 차기 정권이 민주당이 가져간다 하면은 공화당이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민주당은 이제 기존부터 대부분 이제 MMT 이 이론을 이제 신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 뜻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 이상 엄청나게 돈을 찍어내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막 오르는 그런 상황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오르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돈을 찍어낼 가능성. 그리고 어제 바이든 입에서도 재정 부양책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게 결국 시장에 어제 또 한번 불을 지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2020년에 나왔던 부양책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것들, 그리고 정치권에 상관없이 재정 정책 성향상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이 바닥이 만들어진 이후에 경기 회복 딱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때 엄청난 재정을 때려 부어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2021년 시장에는 이 부양책에 대한 그 이슈가 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부양책을 꺼내기에 앞서서 연준에서도 이와 동조된 그런 정책들을 꺼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들은 2021년 금융경제에 어떻게 보면 자산 버블의 해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큰 조정을 어쨌든 좀 조정당한 조정을 크게 만들고 나서 더 큰 상승을 만들지, 또는 짧은 그냥 단기 조정을 만들고 지금의 추세를 계속 이어갈지, 이건 아직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2021년 해는 대단한 자산 버블의 해가 될 가능성이 점점 그 여건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다른 한편에서 레이 달리오가 최근 링크드인에 글을 하나 또 올렸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자산 버블, 이게 결국 초양극화를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딱 분리가 된 상태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결합했을 때 레이 달리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이제 계속 경고를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글을 또 다시 한번 올렸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침내 21세기의 갈등 있는 계급과 권력 투쟁에서 결국 그라운드 제로로 돌아섰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라운드 제로는 어떤 대형 사건, 대형 폭탄이 떨어지는 그런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점으로 돌아섰다, 역사가.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 미국이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관리 가능한 긴장에서 이제 전혀 관리할 수 없는 혁명으로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분기점에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이게 당연히 단기적인 관점은 아니겠죠. 이제 크게 봤을 때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 달리오가 이제 71년 동안 평생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점이 많은 사람들과 정치인들이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지금 대립이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살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이제 발생하게 될 그 무질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결국 미국인가 전 세계 다른 나라들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와 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 달리오는 나쁜 재정 여건,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죠. 코로나라는 엄청난 대형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 끌어당길 수 있는 엄청난 그런 부채를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나쁜 재정 여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되게 될 초양극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격화되는 그런 단계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단계에서는 지출과 부채의 과다, 그리고 부의 확대와 정치적인 극단적인 대립, 그리고 혁명과 내전이 일어나기 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 단계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약을 해보자면 미국은 관리 가능한 내부 긴장에서 혁명이나 내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기점에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면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이제 레이 달교가 언급을 했는데, 글쎄 이건 일단 뭐 계속 지켜봐야 될 일이죠. 이건 뭐 단기적인 일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일단 버블이 완성이 되어야겠죠. 결국 버블이 완성이 된 이후에 이런 일들을 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미스키 모멘트를 이제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는 저는 이게 이제 장기 사이클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수십 년간의 장기 사이클로 봤을 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저는 이 시점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굉장히 큰 반등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밑으로 크게 빠지는 흐름, 이런 걸 봤는데 코로나가 이제 모든 주기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한 이 정도 단계로 보고 있거든요. 장기 사이클로 봤을 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2021년이 아마 탐욕과 환상, 이 영역대로 가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뭐 2021년 후반이나 2022년쯤에는 이제 뭐 이런 어떤 뭐 새로운 논리가 탄생하지 않을까. 뭐 지금은 뭐 막연하게 보고 있는데 뭐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되면 우리도 이제 좀 조심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 탐욕, 극단적인 탐욕으로 간다는 뜻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주식 얘기를 하고 주식을 투자하는, 그리고 주식을 투자해야만 불안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묘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이 이제 이 시점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이제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면은 지금 제가 바로 1시간 전에 이제 스크린샷을 따놓은 건데 이게 85 수치에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탐욕 구간에 지금 가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포모 랠리가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작년 이맘때쯤에 연준의 레포랠리, 이 레포랠리로 인해서 이런 비슷한 흐름이 좀 진행이 되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지금보다 수치가 낮았었어요. 1년 전에는. 그때는 뭐 한 이 정도 구간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탐욕의 수치가 굉장히 커진 상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제 모두가 상방을 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으로 보면은 8월달, 9월달, 10월달에 그 단기적인 상하방 그 횡보 장세를 뚫고 11월 초에 이거를 뚫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이때부터 사실상 그 조정을 이제 계속 보던 사람들도 포기하고 상방을 같이 쫓아가야 되는 그런 분기점이 만들어졌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지금은 다 상방을 보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수치가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 공포와 탐욕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하방을 보고 있는 사람이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런 흐름이 와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이게 계속 지속이 될지 아니면 한번 꺼졌다가 갈지 이건 뭐 알 수가 없겠죠. 알 수 없긴 하겠지만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극단적인 탐욕 구간에 와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21년이 아마 극단적인 탐욕 구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2021년 후반에 이때쯤에 이제 다가가면 이제 탐욕 구간을 넘어서 이제 뭐 환상 이런 구간에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시장 자체를 보면은 뭐 백신 때문에 뭐 기금속이 하락한다 영영 그렇진 않고 지금 전반적인 큰 추세상으로는 아직 전체적인 자산 시장으로 봤을 때 상승 흐름 그리고 2021년이 거의 뭐 모든 자산 시장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만한 그런 환경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뭐
각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고 뭐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에 맞춰서. 그래서 뭐 주식시장이건 뭐 암호화폐 시장이건 귀금속 시장이건 지금은 일단 2021년 시장을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위로 보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고,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뭐 경제 회복 속도도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채권 금리 상황도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체크해서 이제 봐야 될 거긴 한데, 그건 뭐 그때 가서 볼 문제고요. 어쨌든 2021년 해는 자산 버블의 해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결국 부양책이 핵심이거든요. 지금 뭐 백신은 이미 뭐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부양책은 지금 얼만큼 나올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다. 연달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뭐 공화당이 최종적으로 정권을 잡게 된다면 뭐 부양책은 계속 나오긴 하겠지만 민주당이 잡는 거에 비해서는 부양책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 네, 이 정도만 이제 이직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2021년에는 사이클상 경제 회복을 이제 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부양책이 연달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든 기존 정권이 이제 계속 진행을 하던 어쨌든 다시 정권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경제 회복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달러를 살포하는 그런 정책들이 이제 거의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 이게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년에 이 수치가 지금 85이긴 한데 85도 솔직히 엄청난 수치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90을 넘는 수치를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 정도가 지금 85라고 한다면 내년 뭐 하반기 정도에는 90을 넘는 수치도 우리가 한번 잘하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어쨌든 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